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버블이다, 곧 조정이 온다 하면서 걱정도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ETF보다 개별 투자를 더 선호합니다. 어떤 투자가 더 나은 투자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밈 주식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과거 코로나 시절의 게임스탑 사례로 이번엔 오픈도어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의 끝이다, 버블 붕괴다, 뉴스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신고가를 갱신할 때마다 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네요. 닷컴 버블을 능가하는 AI 광풍과 버블이다 하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닷컴이 실체가 부족했다면 AI는 실체와 기대를 같이 보여주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조금은 닷컴 버블과 단적으로 비교하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PER이 높은 것은 맞는데요. S&P 500의 전체 포워드 PER입니다. 대부분이 30배가 넘죠. 주식은 미래를 보는 종목이니까 미래의 이익을 감안해서 가치를 보는 것이겠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엔비디아도 50배, 브로드컴은 100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PER로는 30배죠. 테슬라는 180배가 넘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면 고점과 거품이 있는 것은 맞는데 포워드 PER이 30배라는 것은 그만큼 미래 수익성이 기대되기 때문에 낮아진 것이겠죠. 결국 계속 돈을 벌기는 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닷컴버블과 다른 실적에 기반한 거품이기 때문에 물론 조정이 올 수는 있긴 한데 닷컴버블 같은 정말 큰 붕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트럼프 관세가 처음 이슈화됐던 4월 7일 공포지수가 극한의 공포로 4까지 내려갔었는데 이미 74로 이제 극한의 탐욕 시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극한의 탐욕 시점이 오면 물론 조심해야겠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단기 조정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장기 투자자라면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정식 투자를 하면 됩니다. 탐욕이든 공포든 관계가 없죠. 그냥 매일 사면 되기 때문입니다. 닷컴 버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닷컴 버블이 있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저 2000년에 있었던 하락이 닷컴 버블인데 멀리서 보면 저 하락이 작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저 당시 고점에서 마이너스 83%가 빠졌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80% 빠졌다는 것은 개별 종목 투자자들에게는 그냥 거의 상패 안 당하면 다행일 정도일 건데요. 저 닷컴 버블 최고점에 산 사람도 지금은 지수가 4배가 올라 있고 지수 최저점에 산 사람은 28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도 닷컴 버블 붕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실 수 있겠죠. 어디에 샀더라도 수익이지만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상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점이 왔을 때 조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고점을 알 수 없으니까 분할 매수가 답이기도 하고요. 이 차트에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저 20년 동안 어디에 샀어도 분할 매수를 하든 최고점에 몰빵을 하든 나스닥은 결국 회복하고 큰 수익을 안겨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은 저 안에서 탑10에 있었던 종목과 이제 시대에 뒤처져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죠. 아무리 미국이라도 모든 주식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100%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나스닥 뿐이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스닥 딸깍의 힘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과 기술 발전도 당연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통화량의 증가인데요. 닷컴 버블과 같은 시점 통화량 증가입니다. 닷컴 버블 최고점 직전 1년간 통화량은 6% 증가했고요. 그리고 최근 고점 기준 1년 전과 비교하여 통화량이 4.5% 증가했습니다. 장기 시계열로 보면 결국 통화량이 4배가 올랐던 것인데요. 어디서 본 숫자죠? 나스닥 지수의 닷컴 버블 최고점 지수와 현재 지수의 포인트가 같습니다. 통화량이 4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내 돈의 가치가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오는 것이죠.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하는데 그것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결국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현금은 쓰레기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자산으로 치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역시 지수 투자가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연금 계좌는 제가 와이프 계좌를 포함해서 5개를 보유 중인데요. IRP 2개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액이 작아 제외로 봐도 메인 연금 계좌 3개에서는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제 연금저축의 수익률로는 가장 높은데 112%이고 연평균 25%의 수익 중입니다. 연금저축은 ETF밖에 매수를 할 수 없으니까 나스닥을 매수 매도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고 있죠. 지금도 보유 중이고 수익 중입니다. 그럼에도 오른쪽 제 개인 투자 메인 종목들은 끔찍한 현황인데요. 배당주 위주긴 한데 그럼에도 실적 자체는 끔찍합니다. 개별 투자보다 그냥 QQQ를 샀으면 훨씬 수익일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핵심은 욕심입니다.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요? 오른쪽에 더 메리트를 느끼시나요? 아니면 왼쪽인가요? 사실 초보자분들에게는 오른쪽이 정답인데요. 기업을 분석해보고 점점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긴 합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넘어가서 실패한 사람들도 정말 많죠. 왼쪽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 팩트인데요. 잘만 투자하면 말이죠. 엔비디아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했다면 나스닥 지수 투자는 시시하고 재미없고 수익성이 없는 투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거 나스닥과 엔비디아 5년 차트인데요. 나스닥은 120% 올랐고 5년 동안 엔비디아는 160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엔비디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몇 없을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지금의 엔비디아가 될 줄 누구도 몰랐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미래를 발견해서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투자했더라도 몰빵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내가 총 자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이라면 엔비디아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5년간 수익률을 버텨서 1600%를 고스란히 먹었다면 그건 그 사람의 역량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 대부분은 그렇게 못합니다. 비중 10%만 투자해서 해도 잘한 투자고, 그리고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도 실력입니다. 종목 발견보다도 사실 올라가는 저 1600%의 수익을 버티는 게 더 어려운데요. 반면에 나스닥 투자는 비중을 확실하게 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어렵지도 않죠. 1000만 원을 몰빵하는 사람과 100만 원을 비중 투자하는 사람이 5년 전 똑같이 투자했다면 나스닥의 수익액이 더 높습니다. 비중을 실을수록 수익률보다 수익액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저 100만원이라도 엔비디아를 발견해서 5년간 존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엔비디아의 1000만원 몰빵해서 5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극소수의 성공 사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다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이 참 간사해서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 팔고 싶어지는 욕망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나스닥의 120% 수익조차 다 먹기 어려운 게 주식의 심리인데요. 물론 그럼에도 저는 개별주 투자도 지속 예정인데, 지수 투자는 연금저축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정한 10년 뒤 제 계좌를 책임질 7개의 종목을 간단하게 소개드려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세븐 시스터즈라고 아시나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석유 시장을 꽉 잡았던 미국의 7개의 석유회사 연합체입니다. 지금은 오펙이 이걸 담당하고 있는데, 오펙 자체도 이 세븐 시스터즈를 대항하기 위해 만든 중동 연합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엑슨모빌과 쉐보론이 있는데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 모든 기업이 원래 하나의 기업이었던 것도 아실까요?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 록펠러의 회사들입니다. 록펠러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의 석유 재벌인데요. 스탠다드 오일 창업자이고 그 당시 재산이 9억 달러라고 하네요. 이건 그 당시 미국 GDP의 2%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현재 가치로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00조 원입니다. 현재 지구 최고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2,500억 달러로 대략적으로 한 350조 원 정도니까 약 2배나 더 많았던 전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죠. 어쨌든 반독점법에 의해서 회사가 쪼개져서 7개로 나뉘었고, 그 7개 회사들이 연합하여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렸습니다. 막강한 석유 권력을 휘둘렀는데 지금은 사실 다시 합쳐져서 거의 엑슨모빌과 쉐브론의 양강 구도가 되었습니다. 조금 서론이 길었지만 그래서 선택한 미래의 AI 각 분야에서 10년을 책임질 기업들을 선별했는데요. 혼자 이거 뽑아놓고 ETF 만들까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부서에서 계속 주식 초보자분들 계도하면서 이끌고 있는데 정말 펀딩 받아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쨌든 제가 선택한 7개의 종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AI 세븐 시스터즈 ETF입니다. 좀 오그라들죠? 마소, 아마존, 테슬라, 팔란티어, 템퍼스 AI, 코인베이스, 엔비디아입니다. 어떠신가요? 종목들 보면 조금 납득이 가시나요? 10년 뒤에도 이 종목들이 과연 나스닥 상위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올해 10월까지는 현금화를 최대한 해야 해서 주식 비중을 많이 못 시키기 때문에 소수점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소를 제외하곤 매일 모으기를 하고 있죠. 키움증권 소수점 자동 매수로 매매 수수료도 환전 수수료도 없이 매수 중입니다. 마소는 이벤트 쿠폰이 끝나면 다시 매일 자동 매수로 바꿔야겠죠. 매일 각 종목당 5,000원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미미합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매일 매수하기 금액을 늘려갈 생각인데 확실한 마소부터 비중을 실어야겠죠. 제2의 엔비디아를 찾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최상위권에 있을 종목들을 위주로 안전하면서도 공격적인 포트폴리오입니다. 각 종목들의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아마존은 데이터, 테슬라는 로보택시, 엔비디아는 GPU, 코인베이스는 블록체인, 템퍼스는 의료, 팔란티어는 데이터 분석, 마소는 오픈 AI입니다. 사실 여기서 AI에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는 건 코인베이스이긴 합니다. 이걸 투자하는 이유는
코인이 이제 정말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간접 투자로서 소액 가져가기 위함이 더 크긴 한데요.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최고 존엄 제2의 엔비디아는 템퍼스 AI로 보고 있습니다. AI가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관심이 쏠렸던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한 축이 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주식들이 엄청나게 눌려 있는데 언젠가 이 소스로 터져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엔비디아 젠스당도 의료 AI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투자도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개별주든 지수 ETF든 결국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합니다. 지금의 닷컴 버블은 아니지만 분명 고점으로 상승 탄력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구간은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분할 매수가 필요하고 그 분할 매수의 최대 단점인 진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서 못 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키움증권의 매일 모으기를 전 실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꼭 해보시길 권장드리는데요. 소액이라서 못 산다, 돈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 다 핑계입니다. 키움증권 어플에서 주식 더 모으기, 종목 선택, 자동이체까지 설정해서 그냥 정말 내가 신경 끄고 살 수 있도록 계좌까지 따로 파서 진행하시면 아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도 별도 계좌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매일 사기만 할 뿐이죠. 미국 주식에서 분할 매수는 필승 전략입니다. 닷컴 버블이 오든 말든 그냥 분할 매수로 계속 사세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 닷컴 버블이 와서 마이너스 80%가 오면 땡큐죠. 더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내일도 열심히 이걸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